안녕하세요. 수급포착 세상의 이런 종목이의 조성일 전문가입니다. 오늘은 그 제약바이오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은데요. 여기서 12월 달에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종목을 한 가지 가져왔습니다. 종목 이름은 다들 유명한 종목인데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. 이 종목을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고 대웅제약이 약 30%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.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3분기 실적도 좀 잘 나왔습니다.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6%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무려 115%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최근에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면 올해 연간 실적을 보면 매출액도 점점 더 전망치가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올해 전망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에 따라서 EPS,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도 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연간 실적 전망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. 이 기업에 대해서는 주로 파이프라인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화면에 나온 것처럼 맨 위에 있는 HL161 자가 면역 질환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고 두 번째에 있는 HL036 안구 건조증 치료제가 있는데요.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에 있는 안구 건조증 관련한 치료제가 이 파이프라인이 이번 12월 달과 내년에도 이 기업 가치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내용을 가져왔습니다. 현재 미국 임상 3상과 중국 임상 2상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. 얼마 전에 중국 임상 2상에서는 10월 달에 좀 좋은 결과가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탑라인 발표가 이번 12월 달에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벤트에 주목을 해서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. 여기서 이제 제가 안구 건조증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 물론 뭐 흔한 그런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제가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. 눈물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증발을 해서 그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또 자극감이나 이물감 등의 증상을 느끼게 되는 그런 눈 질환인데요. 전 세계 3억 명 이상이 이 질환을 앓고 있는데 정작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비중이 한 10%, 20%도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해서 더 심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우리가 흔하게 저희 주변에도 이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되게 좀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요. 우리가 인공 눈물을 통해서 이 증상을 해결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부족한 눈물을 임시로 보충해주는 역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질환이 심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통해서 이것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시장성은 커질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. 이 HL036, 한올바이오파마가 가지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안구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부분을 억제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기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. 현재 미국 임상 같은 경우에는 한 63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서 임상 진행하고 있고요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12월 달쯤에 거의 중간 임상 3상 탑라인 발표가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주목할 것은 최근에 10월 달에 그 중국 이상 관련해서 이 파이프라인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근데 여기서 좀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기존의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약효가 발효되는데 한 12주 정도 걸렸는데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한 4주 이내에 효능이 나왔던 좋은 내용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그런 중간 발표에서도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안구 건조증 치료제 시장은요 매년마다 6% 이상의 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17년에는 시장 규모가 한 4조 원 정도 되었는데 매년마다 성장을 거듭해서 2026년, 27년에는 무려 한 7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현재 HL036, 한올바이오파마의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요, 2017년에 스위스랑 중국 그런 제약바이오 기업에 라이센싱 아웃을 했고요. 그래서 처음에 수출료를 받았고, 매 또 그런 임상이 진행될 때마다 해당하는 추가적인 그런 마일스톤을 받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미국 임상 3상 탑라인 발표가 잘 나오게 되면 또 그 중국 하버바이오메드라는 그런 또 기업에게 추가적인 마일스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전망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이
화면에 보신 것처럼 제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캡처해 봤는데, 그 안구 건조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, 현재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치료제는 겨우 3개뿐입니다. 그래서 엘러간과 샤이어와 산텐제약 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일바이오 파마가 결과를 잘 내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있을 임상 3상에 대한 진행을 더 이어가서 좀 FDA로부터 좋은 결과를 받게 된다 한다면, 자, 네 번째 글로벌 치료제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 좋은 흐름이 전망되고 있습니다. 또 이 시장이 또 좋은 부분이 올해 5월 달에 좀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. 그 일본 타케다가 보유하고 있었던 신약 그 안구건조증 치료제 그 자이드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. 이게 글로벌 빅파마인 노바티스에게 약 6조 원 정도의 큰 금액으로 인수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계 제약바이오를 이끌고 있는 이 빅파마가 이 안구 건조증 치료제에도 관심을 갖고서 진입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올바이오 파마에도 좋은 기대감이 있고요. 현재 한올바이오 파마가 시가총액이 1.7조 원입니다. 그래서 물론 이 다케다, 이 자이드라와 같이 비교한다는 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겠지만, 그래도 이 한올바이오 파마가 갖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도 더욱더 가치가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근데 최근에 한올바이오 파마 관련해서 좀 일부 좀 안 좋은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. 10월 5일 날 나왔던 내용인데, 현재 품목 4가지 갖고 있는 그런 관련해서 생산의약품의 좀 안전성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이 품목에 대해 표시된 유통기간 내에 함량 저하가 있을 수 있어서 약효가 저하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경찰 조사가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는데, 만약에 이게 사실로 돌아와서 설사 그 품목에 대해서 판매 정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 품목이 4가지가 있는데 매출액이 작년 매출액 대비해서 예를 들면 한 50억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의 매출액이 연간 한 1,000억 정도 되니까 매출 비중이 한 5%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설사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회사의 실적에 큰 영향은 없을 수 있겠다 생각 들고 있고, 특히 이 한올바이오 파마의 이 가치를 끌고 가는 그런 주요한 동의는 이런 지금 판매하고 있는 그런 품목도 있겠지만, 앞서 말씀드렸던 2가지 파이프라인, 이거에 대한 미래 가치가 한올바이오 파마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큰 영향이기 때문에, 최근 나왔던 이 10월 말에 나왔던 이 노이즈가 이 한올바이오 파마의 그 파이프라인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노이즈는 아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. 또 그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,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. 그 나온 내용이 10월 25일 날 오후에 나온 내용인데, 그것이 시장에 반영된 것은 그 다음 주인 10월 28일 월요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그 노이즈 때문에 이 주가가 하루에 12%까지 빠지는 그런 안 좋은 흐름이었지만, 결국 그날 하루 동안에 그 음봉을 다 만회하고 오히려 양봉으로 마감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. 그 이후에 이 관련한 노이즈가 11월 달에 한 번 더 나왔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31,000원을 깨지 않았던, 그리고 또 10월 28일 나왔던 이 저가를 깨지 않았던 부분까지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관련된 나왔던 노이즈가 주가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프로그램이 수급 포착 관련한 그런 내용이니까 최근 수급도 한번 제가 주목을 해봤습니다. 근데 제 차트에서 이 파란색은 이제 누적 순매수량 외국인인데요.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부터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, 기관도 7월 초부터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2개월 반 동안, 또 기관은 4개월 반 동안 꾸준하게 이 한올바이오 파마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봤습니다. 화면 보시면 기관은 지금 7월 초부터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, 거래일로 본다면 약 85거래일 정도를 볼 수 있는데, 85거래일 동안 기관은 무려 한 234억 원을 순매수했고요.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는 28,000원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기관의 매수 단가를 이 정도면 이 정도 되겠네요. 물론 현재 주가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어서 이 4개월 동안에 모았던 기관들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9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 40거래일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는데, 이 기간 동안에 약 303억 원을 순매수를 하였고요.
이 기간 동안 평균 매수 단가는 약 32,800원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도 해보면 이 정도 되겠죠. 자, 그러면 기관의 순매수 평균 단가보다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2개월 반 동안에 300억 원을 순매수했던 외국인의 평균 단가하고는 오늘 종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매매 전략을 이끌어가면 좋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 한다면, 어쨌든 12월 달에 있을 미국 임상 3상 탑라인 발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100%라는 것은 없고요. 또한 제약바이오 임상에서 100%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리스크를 항상 감안하면서 매매 전략을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리스크가 커져서 이 검은색 선을 칠했던 31,000원을 깨진다라고 한다면 전량 아쉽지만 매도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만약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줄여보면 이 빨간색 박스처럼 32,000원에서 33,500원 정도, 이 정도 밴드 내에서는 충분히 한 분할 매수로 매수를 해오신다면 좀 좋은 그런 전략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만약 오른다 한다면 제가 좀 주봉으로 볼 텐데, 주가가 만약 오른다 한다면 이 정도 라인, 2018년대에 고점이 있던 부분들과 2019년 올해에 고점이 있던 부분들, 그래서 1차 목표가로 봤을 때는 한 37,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종가로 본다면 약 기대 수익률이 한 10% 정도, 15%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만약에 이 검은색 칠해놓은 37,000원 정도 라인의 근처에 온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방송에 출연해서 또 다음 또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제약바이오 업종들 이번 12월에도 업종 분위기는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. 그에 관련해서 이 한올바이오 파마도 좋은 기대감이 있으니 한번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